있지만 지금 이 멘트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저런 소리를 듣겠어요? 네. 제가 앞서 저를 설명할 때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한 본인의 삶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월요병이 있다는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늦은 시간 퇴근하고 다른 곳에 와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제 삶을 아름답게 해줬던 기회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적 제 사진이에요. 제가 7살 때인데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 꿈은 복부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76년생이에요. 76년생이면 그 당시 드라마에서 복부인에 대한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사모님들이 아줌마 하는 이런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웃으셨으면 저랑 같은 나이 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복부인은 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구나. 나도 복부인이 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적 제 삶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아야 삶에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린 7살 나이에 알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 여정은 부자가 되는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어려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도 뭐 대한민국에선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수학이랑 영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20대 초반에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똑똑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공부는 못했지만 똑똑했어요. 그래서 23살에 제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남편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던 게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터지냐면 IMF가 와요. IMF가 오면서 그 당시 그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는지 아세요? 직장은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를 입고 출근하는 남자를 만나면 제가 배골치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전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저희 남편이 백수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와, 진짜 되게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일찍 깨달았죠.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구나. 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 저에게 주신 기회였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는 나오고 IMF는 계속되고 남편의 취직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하진 화장품 140만 원짜리 기계 안 사봤다 있으세요? 그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 하진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팔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팔아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 달에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팔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늘 상위권에 제가 있으면서 아이들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파는 일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 영업 보험이나 어떤 자동차 세일즈나 영업을 한다. 네, 있으세요? 네.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월말만 되면 피가 마릅니다. 왜?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그달에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화진 시스템이 어땠냐면 뽑아 놓으면 일단 뽑아요. 팔아야 돈이 돼요. 안 뽑으면 마이너스로 내가 돈을 입금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말만 오면 피가 마르기 때문에 양손으로 정말 10kg, 20kg씩 화장품을 들고 나가서 매달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잘 팔았지만 그런 피 말리는 시간들이 싫어서 제가 다음 직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마사지. 화장품 기계를 샀던 사람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마사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마사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업을 마사지로 바꾸게 됩니다.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얼굴만 기계로 10만 원씩 마사지를 해가지고 돈이 돼요? 마사지가 직업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왜 없으시지? 마사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 이제 팔다리로 몸으로 제가 이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배워가지고 전신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서 신의 손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신의 손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세요? 저한테 예약이 안 될 만큼 일주일 예약이 풀로 차 있었어요. 왜? 안 풀리면 제가 집에 안 갔거든요. 왜? 그래야 다음번에 또 결제를 하니까.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니까 몸이 죽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는 죽을 수도 있겠어. 투자를 해야지. 이번 코로나 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이 당시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사지하고 하진 화장품에서 그렇게 어렵게 벌었던 돈을 가지고 누구 말만 믿고 500만 원 계약금만 넣으면 네가 나중에 여기서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이 한마디에 겁도 없이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 애가 3억짜리 오피스텔을 마포에 계약을 딱 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1억을 날리게 돼요. 제가. 전 재산을 날린 거죠.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결혼해서 10년간 고군분투했던 제 결과물이에요. 네, 34살 때 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눈빛을 보시면 사람의 눈에 희망이라고는 담겨 있지 않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이 시절에 제가 찍었던 사진을 보면 그게 뭘 하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서 그 시절에 대한 제 기억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에 있었던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겨울에 눈을 봤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마사지를 하면서 몸의 건강이 굉장히 상했는데 이제 그 마사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오피스텔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팔아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팔지 않고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심적 부담으로 이때가 공황장애가 왔을 때예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마사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은 병들었고 돈을 더 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일해야 돼요. 왜? 그달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공감하실 정도로 가난한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또 계속 손 드세요. 어떡해.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침에 바카스를 먹고 출근을 하고요. 점심에 판피린을 먹고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건강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이 상태로 내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막 오고 있었어요. 남자분들 중에 솔직하게 내가 내 아이들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내와 나의 노후를 정말 나 책임질 수 있다. 마음속 깊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안 그랬어요. 내가 정말 다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남편도 실직을 했었는데 나도 건강이 다 상해서 오히려 가족에게 짐만 되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내 아이를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때 부자 되는 방법을 깨달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직장을 다녔잖아요. 여기 이제 현금 흐름의 사부면에 보시면 저희 남편은 월급 생활자였단 말이에요. IMF 때 어떻게 됐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튼튼한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백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뭘 했어요? 하진 화장품을 통해서 마사지라고 하는 자영업을 했지만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 건강과 돈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저를 갖다 놓게 되었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했습니까? 정보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옆집 언니가 너 오피스텔 사면 돈 벌 수 있어라는 한마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1억 가까운 돈을 날렸잖아요. 혹시 IMF 요번 코로나 때 그렇게 주식 사신 분 없으세요? 또 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코인 사셨나요?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저희 딸이 이제 24살이거든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받아서 이번에 주식을 샀던 친구들이 정말 큰 낭패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시대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큰 낭패를 봤던 상황이었죠. 그럼 제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분면 중에서 해보지 않은 건 뭐 있어요? 월급쟁이도 해봤고 투자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고 다 망했잖아요. 뭐가 있어? 뭐가 남은 거예요? 비즈니스. 그러면 이 비즈니스로는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냐 보니까 대기업 시스템을 만들면 된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의 이건희가 아니에요. 대기업의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대요. 이미 돈을 다 날렸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살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때는 이 책을 읽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 유산화라고 하는 사업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제가 몸이 많이 건강을 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홍삼도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한약도 다려 먹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카스도 먹고 저녁엔 판피린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옆에 지인이 그런 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말 검증된 제품을 먹어봐 라고 하면서 추천해줬던 게 유산화 제품이었어요.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프면 챙겨 먹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추천해줬던 유산화 제품을 먹고 제가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네가 먹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접해서 먹고 있는 게 네트워크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자 혹시 집에 세라젬 있는 분 있으세요? 요새 막 오늘 좋아요 세라젬. 저분 제가 소개해서 산 분이네요. 저희가 많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집에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세라젬인데 하고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제가 지금 사고 싶으신 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세라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거기서 10대 이상을 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사례를 하겠대요. 순댓국 한 그릇 사주셨습니다. 제가 뭘 사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례로 순댓국 한 그릇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유산화를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광고에서 뭐 나와요? 다이슨. 그래요. 정말 신문물이에요. 제가 또 다이슨 에어랩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다이슨 에어랩을 사가지고 머리를 말아봤는데 이건 또 신세계인 거예요.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다이슨을 삽니다. 다이슨 회사에서 저에게 뭐 해줄게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순댓국 하나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쓰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네, 제가 벌써 세라젬과 다이슨을 통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산화도 제가 네트워크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제가 먹는 제품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괜찮으셨나요? 지난 3년 동안? 삶이 편안하셨나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푹 쉴 수 있으셨나요? 네, 저는 엎어진 김에 푹 쉬었습니다. 자, 도구가 달랐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화장품
을 유통했었고 마사지를 했었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10년 동안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10년 후에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을 때 제가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게 코로나 2년 차 4월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여름인가 보다 찍은 사진이에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제가 이따 보상 플랜을 풀면 나오겠지만 금요일 날 수당이 들어와요. 그냥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이렇게 안에 거실에 누워 있는데 수당이 들어왔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수당을 딱 봤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놀라울 만큼의 인세소득이 제 이렇게 수당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제가 인지한 거예요. 내가 놀고 있는데 수당이 들어왔네. 아 진짜 인세소득이구나. 나 진짜 코로나 터지고 1년 동안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돈이 되는 일이구나.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때까지도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때까지도 화진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우리 딸한테 와서 찍어달라고. 뭐만 달랐어요? 저는 똑같이 그 10년 전에도 유산화를 만난 10년 동안도 열심히 살았죠. 뭐만 달랐어요? 네, 제가 그 뒤에 특별히 똑똑해졌나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머리는 더 영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다 누구나 삶이 바뀔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나하고 맞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정말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앞서 들은 거 뒤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셔야지 돼요. 자, 네트워크의 장점이 뭐예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면 너 한번 해봐. 내가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절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나의 시간과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쌓은 나의 인맥을 이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뭐보다 귀해요? 돈보다 귀해요.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는 정말 지금까지 앞으로 내가 써야 할 나의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인맥을 들였을 때 괜찮은 탄탄한 회사인가 내가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이 회사가 내가 쌓아온 그 노고를 그대로 유지해서 대대손손 최소한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나에게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인가 이 회사가 나에게 약속했던 어떤 보상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업을 끝내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 자, 제품은 네트워크를 하면 그 회사 제품 다 써야 된다 그래요? 안 써야 된다 그래요? 기본이에요. 써야 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어떤 회사든 선택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영양제가 나오고 화장품이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영양제를 먹고 화장품을 발라야지 돼요. 근데 진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르는데 뭔가 조금 찜찜한 것 같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뭔가 자꾸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제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먹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가 쌓아온 내 평생의 지인이 먹게 될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나 이 제품 하나로 죽을 때까지 먹어도 정말 이 제품을 내가 아는 게 감사해. 이 사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제품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축복이야 라고 느껴질 만큼 괜찮은 제품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팔기 위한 제품, 전달하기 위한 제품, 사업을 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만났을 때 축복이 되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은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기왕이면 사람들이 요새 조금 도덕적이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취직을 할 거예요. 우리 이더니 앞에 계신 이더니 내가 취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시간 일할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일하고
100만 원 주는 회사가 좋아요? 200만 원 주는 회사가 좋아요? 300만 원 주는 회사가 좋아요? 그쵸? 네. 근데 왜 네트워크를 하실 때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보지 않으시고 300만 원 주는 회사도 있는데 100만 원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걸까? 그쵸? 그래서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왜? 나의 시간과 인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그래서 유산화는 어떤데? 자,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앞에 글을 써놓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쵸? 제가 이 사업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가족이 1,000만 원, 연간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어떤 의료비 지출을 했던 가정이에요. 지금 병원에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이분이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네, 약속을 지키셨어요. 두 번째,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대요. 제가 앞서 저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분이 이 사업을 사인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했던 약속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뭘 보고 보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뭘 보고 보내세요? 아이가 어린이집 갈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낼 때 기준. 원장님의 마인드. 맞아요. 원장님을 보면 그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볼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기업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느낌들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제가 뭘 중요하게 보느냐면요.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학원 원장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의 마인드를 보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미국 유타주에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본사가 있어요. 제가 올 여름에도 다녀왔는데 자체 생산이라는 것이 이제 죄송해요. 미국의 유타주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체 생산을 보러 갔다 왔어요. 자,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때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냉장고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괜찮으세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싱크대 문을 열고서는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래요. 제가 야, 이거 돈가스 소스 이거 뿌려 먹으면 돼요. 엄마 그거 한 달 지났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구들조차도 저의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저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본사에 갔을 때 유산화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전체 생산 시설을 거기에 왔던 수만 명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산 시설에서 유산화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국에 진출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글로벌 비즈니스 100개국, 200개국에 제품이 나가 있는 그런 어떤 지사가 나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 지인에게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달을 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건강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 너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제품 한번 먹어봐 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유산화 제품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포인트가 나에게는 하나도 공유되지 않아요. 글로벌 비즈니스인가요? 아니죠. 자, 저는 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동네 엄마에게 유산화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 엄마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지인이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유산화 제품을 전달했어요. 먹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동네에 있는 많은 한인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저에게 다 공유가 됩니다. 유산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맞나요? 예,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것이 나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유산화는 24개국에 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 거 요새 그런 거 아세요? 저희 딸이 대학교 입시를 치른 지 이제 3년이 돼서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지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재단을 보고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망하는 대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입시를 했을 때 몇 군데 대학에 붙었는데 그 재단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를 보고 학교를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서 우리 딸이 입학하려고 했던 학교가 파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회사의 경제적인 안전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회사에 3개월치 매출을 넣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정도로 안정감이 있는 회사여야지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유산하는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럼 직접 판매 조합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는 회사에서는 돈을 벌 수 없나요? 버는 회사들이 실제로 있죠. 주변에 보시면 버는 회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버는 어떤 직급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나에게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면 괜찮으신가요? 안 되죠. 그래서 회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도 직접 판매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식에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안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유산은는 제가 200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직장에 다니실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다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조금 좋은 회사기는 한데 성장이 멈춰 있는 회사야. 성장이 멈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긴 한데 10년 동안 성장이 멈춰 있어. 그런 회사가 있고 한 회사는 올해는 매출이 엄청 많이 뛰었는데 작년에는 매출이 굉장히 낮았다가 재작년에는 또 높았다가 이런 회사예요. 또 한 회사는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완전히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회사고 매출이 해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취직을 한다라고 하시면 어디에 취직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가져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07년도에 가입을 하고 이 회사는 한 번도 성장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자,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산화의 제품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첫 번째, 비타민. 예.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이 1년에 먹었던 그 의료비 지출, 1년간 병원에 지출했던 의료비의 지출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5식구거든요. 의료비 지출을 했었어요. 근데 유산화 제품을 만나고 지금 제가 연말마다 이렇게 소득 정산을 해보면 100만 원 미만에 이렇게 뼈와 관련된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이런 거 외에는 의료비 지출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는 회사라는 게 맞나요? 예, 맞죠. 그리고 리셋 다이어트 저는 안 했고 저희 남편이 했어요. 저희 남편이 53살인데요. 저희 시어머니 고혈압, 아버지도 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이 53살인데 1년에 2번씩 유산화의 리셋 다이어트를 진행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건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앞서서 하진 화장품에서 영업을 했었고 마사지를 10년간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피부에 큰 트러블이 뭐였냐면 건조함이었어요. 지금보다 10년도 젊었던 그 시절에 건조함을 해결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건강하게 저의 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 직접 판매 회사에서 주로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영양제가 50%, 화장품이 22%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하는 UPS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대단한데요? 이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모르는 게 정상이냐 하면 그 업계가 그만큼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저희 남편이 IMF 때 이직을 하고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넓은 시장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원 직접 판매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상품군이 영양제랑 화장품이 합쳐서 70%입니다. 유산화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뭐라고요? 영양제랑 화장품. 여러분들이 뻗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화장품이랑 영양제를 취급만 해서 되느냐? 안 되죠. 내가 전달했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이어야지 내가 사업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데 20년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서적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고기 먹으러 가면 어디 많이 갔어요? 네? 무한리필. 네, 무한리필 가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도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조금 먹는 것을 선호해요. 물론 맛있고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좋죠. 근데 비싸잖아요. 소고기 2 플러스 엄청 비싸잖아요. 그만큼 트렌드가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던 그 시절에는 그냥 저렴한 영양제라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대단한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100살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내 몸에 올바른 영양을 넣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되는데 저렴한 것들로 내 몸을 채우면 100살이 됐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유산화 제품은 현존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의 제품이다. 700개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30년을 살면서 상을 700개를 받았대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성공했겠죠. 상위 1%겠죠. 네, 유산화 제품이 상위 1%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 그래 회사 니네 마인드 좋은 거 알겠어. 제품 좋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이너리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복으로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C가 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먹었어요. 그럼 이 점수가 B에게도 올라가고 A에게도 올라가고 나에게도 올라갑니다. 괜찮나요? 아까 제가 세라젬을 소개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해서 사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C가 먹은 게 위로 올라가고 C가 구입을 한 제품이 A에게도 나에게도 중복으로 정산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일이 쉽겠죠. 네,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 회사의 철학을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무한 깊이 인정.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유산화는 단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계의 제한이 없어요. 제가 리더님 한 분을 소개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리더님 한 분을 소개했는데 리더님이 뒤에 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노란색 자켓 입으신 분까지는 한 달에 200점씩만 먹고 쓰시는 거예요. 한 달에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200점씩만 먹고 써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200점씩도 먹고 쓰는데 이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주변에 막 알리셔가지고 한 1000점씩 먹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단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3단계까지밖에 안 준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노란 자켓까지 제가 받는 거예요. 노란 자켓까지 받으면 600점을 받는데 그 뒤에 분까지 받으면 제가 16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단계 제한이 없으면 제가 훨씬 큰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계 제한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화는 단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님을 소개했는데 리더님은 200점밖에 먹고 쓰지 않지만 저 뒤에 있는 분이 다 200점씩만 먹고 쓰다가 1000점, 2000점을 먹고 쓰는 그 점수도 저에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 레그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팀워크로 일을 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유산화다. 그리고 유산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머나,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고 이러다가 유산화를 네트워크를 처음 하러 왔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억을 하기에 그 달에 팔았던 게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만 원의 제품을 팔았는데 어떤 회사는 3%를 나한테 돈을 준대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만 원 팔면? 3만 원 돈을 준대요. 근데 나보다 이미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만큼 오래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나보다 매출도 훨씬 많이 일으키겠죠.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몇 프로를 준대요? 21%.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일으키면?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제가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100만 원 매출을 일으켰을 때 20% 매출을 인정해 줬고요. 유산화를 한국에 가지고 오신 안수범 스폰서님도 물론 저보다 매출은 많았지만 20%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범 스폰서님만큼 아직도 직급이 높지는 않지만 중간에 저보다 뭐 쉬고 비즈니스를 잘 못했던 분들보다는 직급이 높아져서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내가 요 정도 구간 여기가 뭐 한 99만 원이라고 칠게요. 3만 원만 더하면 12%를 줘요. 그럼 리더님 이번 주에 3만 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요. 이래서 네트워크가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을 하나, 20만 원을 하나 똑같이 20%예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저는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요. 예. 건강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소실적의 20%를 수당으로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한쪽에 1000점이 남는 거예요. 정산을 하고 나니까 한쪽에 점수가 1000점이 남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것 또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매출을 일으킨 건데 이 점수가 다음 주에 사라진대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1000점을 넣어가지고 내가 점수를 받으면 요거 팔아가지고 저 수당도 받고 점수도 받고 이런 생각을 누가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이 점수를 그 다음 주로 이월을 해줘요. 살 일이 없다. 내가 먹고 쓰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독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의 제품을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해독을 하고 나니까 공황장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진짜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40만 원의 제품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나니까 제 친구 중에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고서는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가 그 제품 먹으면 괜찮아? 그러면서 이 제품을 먹고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한 라인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라인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왼쪽과 오른쪽에 라인을 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저희 동네에 또 아이가 비염이 되게 심해서 이제 항생제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깊은 질환을 갖고 있는 그 아이 엄마였는데 그 아이 엄마가 저희 제품을 먹고서 3일 만에 좋아진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어?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라인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한 달에 7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잘하는 일을 빨리 배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5년 정도 걸렸고 이렇게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가게가 2개 들어왔는데요. 제가 앞서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꽃피는 걸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꽃피는 걸 몰랐는데 이때부터 봄에 꽃이 피는 게 신기하게 보였어요. 진짜예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건데 정말로 봄에 벚꽃이 피는구나, 개나리가 피는구나를 한 달에 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와서 내 가족을 안전적으로 건사할 수 있게 되니까는 꽃이 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옛날에 마사지 해줬던 그 어떤 선생님의 제자분이 아이가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제품을 먹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한 라인이 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만 원의
플러스로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합치면 1,500 정도의 수익이 제 통장에 찍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미술을 잘해서 상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부모님한테 엄친아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마음속으로 늘 약간 그런 부끄러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쯤 딱 되니까요. 엄마가 전화해서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 야, 집에 뭐 세탁기가 안 돌아간다. 이런 전화가 오면은 제가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돼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엄친딸이 되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해드려요? 내가 번 돈으로, 남편 번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물론 남편 번 돈으로 보내줘도 남편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내가 번 돈으로 해드리니까 너무 그 가슴 뿌듯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또 가족의 건강을 챙기길 원하는 분을 통해서 한 라인 내려가면서 추가로 900만 원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700 들어가고 800 들어왔을 때 1,500이었고요. 추가적으로 9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요. 이때 이제 제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요. 제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요. 제가 살고 싶은 집에 살게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마사지를 하고 화진 화장품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서비스를 받는 삶을 살고 싶다가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서비스를 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나는 그렇게 크게 막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이사나는 앞서서 하나의 가게를 가득 채워서 완성할 때마다 추가 가게라는 것을 밑에 아까 보셨을 거예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추가적으로 완성해 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완성하면 플러스 1,000만 원, 또 완성하면 플러스 1,100만 원, 또 완성하면 플러스 1,200만 원, 그 다음 완성하면 1,300만 원인데요. 수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지만 네트워크 하면서 좀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거 하다가 라인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들어보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야지 돼요. 근데 자,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라인에 친구를 통해서 한 라인을 내려서 이렇게 처음에 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인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추가 가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때 친구가 어떤 이유로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됐어요. 제 수입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습니다. 이 제가 밑에 달았던 추가 가게를 통해서 올라오는 점수가 이 가게 또한 중복정산이 인정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의 소득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뭐예요? 정말로 안정적으로 인세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욕심이 뭐 어디까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요 정도에서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더 이렇게 4,5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소득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월 유지는 얼마다? 하나의 가게를 유지하실 거면 20만 원, 하나 이상의 가게를 유지하실 거면 40만 원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40만 원의 가게를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는데요. 매칭 보너스.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분을 소개해서 이분을 1,000만 원 받는 사업자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회사에서 주고 이렇게 멋진 리더를 성장시켰다라는 그 노고를 인정해서 회사에서 이 사람의 받는 소득의 15%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사업하고 내가 사업하는 그 언제까지라도 평생 동안 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사업하면서 몇 명 정도는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 2명을 잘 성장시켜가지고 1,000만 원씩 받게 만들었어요. 그럼 매칭 보너스가 얼마씩 들어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1,000만 원 받는 사업자는요, 절대 1,000만 원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컨택하고 성장시킨 사람과
평생도록 책임지는 연결고리를 가져가게 해주는 것이 유산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앞서서 가게 하나를 완성시켰을 때 700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게의 700만 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쌓은 점수로 5,000점이 꽉 차면은 가게 하나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네. 하나를 완성하면 20만 원, 두 개를 완성하면 60만 원, 세 개를 완성하면 120만 원.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것이 리더십 보너스고요.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가게를 토요일 1시까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내 밑에서 먹고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월요일날 가게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250포인트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기업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없었던 건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없는 보너스를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보너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 총 후원 수당 실적의 1%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저를 이 일에 소개시켜 주신 분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의 파트너님들이 받으시고 있어요.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도 받으시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보너스를 한번 받아서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보너스를 한번 받아서 어려운 나라의 우물을 파주고 이런 곳에 사용할 만큼의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이제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는 결혼할 때 태국 여행 갔던 게 다였어요. 그냥 그걸로 죽을 때까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악 엄청 좋아한다.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크루즈를 보내줬었어요. 크루즈를 보내줘? 이거는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이제 달성을 해서 제가 크루즈에 갔는데 마지막 날 저희를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던 웨이터 분들이 잘 놀고 잘 가라면서 불러주는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닫습니다. 아,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구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누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서 뭐 크루즈도 타봤었고, 케언즈도 갔었고, 두바이도 갔었고,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정말로 코끼리도 봤었고 수없이 많은 여행들을 하면서 제 인생에 깊이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쌓으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해서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옛날에 마사지 할 때 의사가 있었어요. 마사지를 할 때 강남에 건물을 가진 정말 이렇게 큰 건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자기 직업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코드를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가 최근에 이제 월세가 들어오는 집을 하나 샀어요. 추가적으로 저 사는 집 말고 다른 집을 또 산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6억 주고 샀는데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제 파트너님께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님 저 때문에 받는 매칭도 그보다 훨씬 많으면서 뭘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의 월세 소득이 가능한 건물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면 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그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 사업을 상속받는 데 필요한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건물은 오래되면은 감가상각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감가상각도 되지 않는 그 소득을 내가 먹고 쓰고 누리다가 내 아이한테 그대로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열심히 살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이유는
좋은 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좋은 도구를 만나서 내 아이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망설여지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파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 파는 일이 아닙니다. 소비하는,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진짜 믿을 수 있는 화장품으로, 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녁에 잠깐 짬내서 오시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점심에 먹었던 짬뽕집이 맛있었어요. 그 짬뽕집 시간 내서 소개하시나요? 다음날 점심 먹으면서 내가 어저께 먹었던 짬뽕집이 진짜 맛있는데 가자라고 소개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의 할애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사지하고 화장품 판매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유산화의 일부를 할애했고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유산아가 너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예쁘고 날씬해야 되고 말 잘해야 돼, 이렇게 어떤 기준을 뒀다라면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해가지고 너 하나만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여행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과 가족들이 다 가서 여행을 하고 찍은 단체 사진인데요. 이 중에는 정말 꿈을 이뤄서 부모님에게 노후에 살 수 있는, 이렇게 생활에 가실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파트너님도 있고요. 작게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부모님과 정말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게 꿈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꿈 꾸시지 않나요? 내 어머님과 내 아버님과 내 형제 자매와 정말 좋은 곳으로 힘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곳에서 그런 꿈을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꿈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주도 롯데호텔인데 이거 왜 찍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되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남편과 같이 휴가를 가면 이렇게 저 튜브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롯데호텔 튜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러면 특이하니까 옆에 사람이 가지고 놀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되게 어렵게 살 때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롯데호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롯데호텔에 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롯데호텔에 가서 수영을 해봤나 보네. 진짜 부럽다라고 하면서 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롯데호텔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저 튜브를 내가 들고 수영을 해보는 그런 날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죠. 자, 다른 도구를 만났을 뿐인데 1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돼서 저 튜브 사실 비싸지 않아요. 18,000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사가지고 저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이 5년 후에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으로만 그냥 둘 수도 있고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셋째를 낳으면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셋째를 낳고 계산을 해보니까 셋째가 20살이 됐을 때 저희 남편이 60살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노후 준비도 빠듯할 거고 아이의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다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진 또한 이번에 제주도에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냐 하면요. 이제 우리 노후 대책 다 끝났잖아. 그러면서 제주도에 와서 한 달을 살 건지 외국에 가서 한 달을 살 건지 어떤 노후를 보낼 건지에 대해서 남편이랑 대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업을 시작했던 꿈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고 싶은 거라면 꼭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많이 쓰면,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많이 할애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간도, 돈도, 건강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0년간 경험한 유산화는 건강도, 시간도, 돈도 지켜주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제게 유산화가 기회였듯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노력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